자, 여러분 부교재를 좀 봐보세요. 제일 앞에 단원을 좀 봐보세요. 단원을. 단원을 봐보시면 이게 9단원까지가 있어요.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이 4단원을 지나고 나서 5단원째 보면 5단원이 뭐냐면 미분의 활용이라는 편에 아마 이제 그 증가함수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9단원까지 중에서 4단원까지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5단원이 중간 정도에 꺾일지 안 꺾일지는 문제를 이제 여러분 학교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셔야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제가 좀 책을 처음 보는 책이라 좀 잠깐 봤거든요. 여러분 페이지 어디를 좀 가보시냐면 페이지를 자 30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30페이지. 자 이게 각 단원마다 이제 서술형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 6문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봐보시면 심화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C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C단계가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그런 문제를 약간씩 이렇게 좀 바뀌어서 냈어요. 물론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내가 보니까 안 냈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C단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 17문제 막 이 정도 돼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이 지금 며칠이에요? 오늘이 14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 때까지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6주에서 7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주에 한 단원씩을 끝내면 이게 4주가 지나가요. 벌써.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5단까지니까 한 4주 반 정도는 우리가 아무리 빨리 해도 이거 4주 반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끝내는데. 그것도 여러분 한 단원에 3번씩 해가지고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자세히 한번 해보세요. B단계 있고 서술형이 있고 그 다음에 C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B단계가 유형별로 보통 21개씩 돼 있거든요. 보통 이제 B단계가 21개씩 정도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그 각 유형별로 한 문제 정도만 문제 풀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풀어오세요. 나머지 문제는 풀어오세요. 이렇게 숙제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서술형까지는 일단은 제가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일단 풀어오라 해서 한 문제씩 제가 질문을 다 일단 받아주고 일단은 C단계는 좀 지나치는 방향으로 좀 할게요. 물론 저는 C단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시험 대비할 때 혹시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 봐서 한번 뭐 한다 마지막까지 시험 범위까지 끝내고 제일 첫 단원 와서 다시 C단계 두 번째 C단계 3단원 C단계 4단원 C단계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2주 정도 남으면 총체적으로 질문을 받는 거고 이해돼요? 그렇게 하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제발 좀 공부 좀 열심히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단원에서 제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안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단원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제가 안 푸냐면 자 17페이지를 봐보세요. 유형 3번을 봐보세요. 유형 3번을 봐보면 뭐가 나와요? 가우스라는 것이 나와요. 이게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학교 교재에 가우스가 정규 이게 여러분 범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일단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걸 빼는 게 좋아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뭐 본인이 문제 풀고 저한테 질문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걸 뭐 특별히 뭐 C단계에서 이런 뭐 가우스 부분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빼고 할 것이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1단원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47번 문제를 지금부터 본인이 한번 풀어보고 안 되면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자, 이론 설명은 좀 빨리 해드릴까요? 자, 일단은 이론 설명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게 뭐지? 함수의 극한이라는 부분을 배워요. 첫 번째 극한이라는 개념이 뭐지? 극한이라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지? 다가선다 이런 말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는 리미터 뭐 x가 어디로 다가선다? 무한대로 다가선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선다. 3으로 다가선다. 뭐 이런 내용, 0으로 다가선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란 말이죠. 이랬을 때 fx, 이 fx란 말이 무슨 말이지? y의 값은 즉 x가 이렇게 다가섰을 때 거기에 대한 y의 값은 어디로 다가서는가?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극한이라고. 극한. 그러면 우리가 극한은 기본적으로 6개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다가서는 경우가 6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x가 a인데 a로 다가서는 경우가 이렇게 다가설 수도 있고 이렇게 다가설 수도 있고 이렇게 다가설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이 있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x축 이렇게만 많이 다루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자, 이게 리미터 x가 a로 다가섰을 때 fx. 자, 이걸 예를 들어서 얘가 3이라고 할게요. y의 값이 3이라고 할게. 그러면 x가 a로 다가섰을 때 어떤 방법이 있어? 바로 자극한 a가 있고. 그렇지? 리미트 x가 a로 다가서는데 뭐한다? 오른쪽에서 a로 이렇게 다가서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 배운다는 y의 값은 3보다 큰 값이 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 3이 될 수도 있고 3보다 조금 작은 값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다가선다라고 했을 때는 몇 가지를 따져줘야 돼? 2가지. 뭐하고 뭐? 자극함과 우극함. 이것이 뭐한다면? 일치하면 뭐한다? 극한값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근데 이게 다가서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의 값이 이런 식으로 하나가 돼 있다. 얘가 5다. 그러면 당연히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왜? 자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A로 다가섰을 때는 항상 여러분이 자 3으로 다가선다. 그럼 따져줘야 돼. 뭘 따져줘야 돼? 자극한 3과 우극한 3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따져줘야 돼. 자, 이것은 함수값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극한값. 그러니까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이거였다. 뭐 1이었다. 이 말의 뜻은 바로 FA가 1이라는 소리지. 뭐한다? 극한값이 1이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극한값하고 함수값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뭔 말하는지 내용 이해됐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 풀어보십시오. 자, 47번 문제 빨리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기억을 봐볼까요? x가 어디로 지금 어디로 다가서는 거니? 마이너스 2니? 자, 마이너스 2로 다가서는 경우는 자극하는 3이 되고 우극하는 2가 되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참이다 이런 소리지. 자, 다음에 미분을 봐봐. x가 어디로 다가서니? 1로 다가서니 1. 그러면 1로 다가서면 자극한 1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우극한 1은 1이 되므로 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잘못됐겠지. 그 다음에 디귿을 봤더니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놈.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는 계속 그림이 연속적인 거야. 그림 자체가 연속적인 경우는 뭐 한다는 소리니?
모든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딱 하나가 있단 말이지. 어디지? 마이너스 1이지, 그렇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만 구멍이 뻥 떨어져 있고 여기에 대응되는 값이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지. 하지만 이건 함수값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극한값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따라서 전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거의 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참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죠? 그렇지? 자, 49번 문제는 그냥 나머지 문제들은 집에서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으로 갑니다. 자, 55번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죠? 자, 5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뭐가 좀 궁금하고 그러면 스톱 외치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다 확인해봐봐. 알았습니다. 항상 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조금 좀 문제가 있을 법한 내용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지금 어디까지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 3보다 왼쪽 이 안에서만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그럼 먼저 어디가 좀 불편해? 마이너스 2가 좀 불편하지? 마이너스 2의 자극하는 얼마니? 2가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우극하는 뭐가 되니? 1이 되지. 두 개로 계산하니까 뭐가 돼? 두 개로 곱하기 해주니까 2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뭐니? 1이잖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이게 F-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된다 이런 소리야.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를 봐봐봐. 마이너스 1의 자극하는 얼마니? 2.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우극하는 뭐니? 0. 그렇지? 두 개로 곱하기 한 것과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얼마니? 0. 그러니까 0의 2배. 이거하고는 어때요? 당연히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모든 정수 A의 값을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게 바로 0이 되는데 사실은 그런 정수라는 말이 혹시 없으면 정수라는 말이 없고 혹시 모든 A의 값을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어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모든 정수를 구했으니까 0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다른 게 어떤 값이 나와도 어차피 뭐한다? 곱하기를 해주면 0이 되지만 문제는 그런 모든 A의 값을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쳐봐봐. 정수란 말이 없고 그럼 어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냐? X는 3분의
바로 여기가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지점. 이 지점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지점이 사실은 얼마일지는 몰라요. 이 x의 값이 얼마일지는 모른다고. 예를 들어 알파 정도라고 생각을 해봐봐. 물론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라고 0 사이에 어떤 숫자겠지. 그러면 알파의 자극하는 얼마가 돼? 여기 알파의 자극하는 뭐가 돼? 1. 알파의 우극함도 뭐가 돼? 1. 알파의 대응되는 y의 값도 뭐가 돼? 1. 그곳에 2배. 틀리구나. 그러네. 좀 더 위에.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어디를 이제 생각을 해봐봐. 2라고 이 정도의 값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바로 어디? 여기 정도? 여기 정도? 그래, 여기. 라고 생각해보자.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어떤 꼴이 될 수 있겠어? 이 베타의 자극하는 바로 여기란 말이야. 여기 이제 숫자는 2가 됐겠지. 2. 우극함도 2. 함수값도 2. 그것의 2배하고 서로 같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점이 가능한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여기가 지금 여러분 교재에 3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 네. 그러니까 이 2라는 지점이 되게 하는 바로 이런 어떤 x의 값을 베타라고 한다면은 베타의 자극한도 2로 가고 베타의 우극한도 2로 오고 함수값도 2가 되고 그것을 2배하고 동일하게 나온다 이 말의 뜻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 베타도 원래는 구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베타는 사실은 무슨 수는 아니겠어? 정수는 아니겠지. 왜 그러냐면은 바로 0하고 1 사이 어떤 숫자니까 정수는 아닐 테니까 그렇다라는 소리여서 이런 문제는 조금 조심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좀 가보냐. 자, 유형 4번으로 가봅니다. 자, 63 이게 되게 재밌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건 63번 문제는 일단 63번 문제 풀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이게 수능에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요. 이 문제가. 혹시 t가 마이너스 뭐 안 되니? 네. 눈이 잘 안 보입니까? 첫 번째 건 마이너스 뭐한데고 두 번째 거는 그냥 뭔데요? 자, 자화차원 확인 한번 해봐볼게요. 이거 어디서 우리가 많이 봤던 놈인데, 자, 이게 2배야. 그러니까 얘도 2배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2t 마이너스 4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t 빼기 2.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써주니까 얘는 뭐가 되지? 2 마이너스 t 빼기 2분의 뭐가 돼? 1. 여기까지 되는 거 알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다 f라는 변화를 취할 것이고 중요한 게 있어.
리미트 t는 어디로 다가서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선다 이런 소리야. 자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봐봐. 자 이게 원래 f2 즉 2에 대응되는 y의 값이 뭔가 이 말을 지금 묻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d의 값이 약간 좀 불편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야. 마이너스 무한대 빼기 2야. 어이 마이너스 무한대 빼기 2야.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분의 1이야.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니? 양수. 그렇지. 무한소가 되는데 그 값이 양수의 무한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되냐면 F에 2 사실은 뭐 이런 말을 안 쓰는데 수학에서는 안 쓰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 말의 뜻이다 이런 소리야.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럼 이제 그림을 봐. 2의 우극한에 뭐한다? 극한값은 뭐가 돼? 2의 우극한의 극한값은 뭐가 되지? 2가 되지 2. 그러니까 얘는 2가 된다 이런 소리. 역시 마찬가지야. 역시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필요해. 그러니까 뭐가 돼? 2t 빼기 4.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t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얼마? 10. 이게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써주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10이 되고 f 이런 형태가 되는데 리미트 t는 무한대로 가시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y의 값이 뭔가 이 말이야. 그런데 그 값이 이거란 말이지. 이게 뭐지? 무한대분의 상수는 답이 뭐가 나오지? 무한소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 값이 뭐가 돼 지금? 부호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바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좌극하는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0이 된다 이런 소리야. 이거 61번을 좀 잠깐 해보십시오. 이게 61번을 제가 합성함수 때문에 좀 해보라는 거예요. 합성함수. 합성함수는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힘을 내세요. 그러면 저기 61번 문제 기억연대구 중에서 조금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몇 번이 하나만 좀 해봅시다. 디귿이요? 네. 예. 디귿 한번 봐볼까요? 자, 디귿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리미트 x가 어디로 다가서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1에 자극한 그래서 h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냐면 f x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뭐 한다? 2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지, 그렇지? 자, 그러면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hx는 제일 오른쪽 거, 그 다음에 fx는 제일 왼쪽 거야. 먼저 뭐라고 정되어 있다고? 마이너스 1 어디다 대입해줘야 돼?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돼? f 마이너스 1에 좌극한 f라는 그림을 봐. 마이너스 1에 좌극하는 뭐가 되니? 1보다 1이라고 대답하면 안 돼. 합성함수에서 1보다 플러스. 그렇지 1보다 값이 조금 더 크다 이런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h 1보다 값이 큰 놈이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H라는 그림을 볼 때 1의 우극한을 보시오 이 말의 뜻이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H라는 함수를 봐. 그러면 1의 우극한은 뭐가 되지? 2가 되지. 그래서 답은 2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일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바로 이 fx의 1의 우극한이 이렇게 내려오는지 아니면 이렇게 오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 합성함수에서 뭔 말하는지 이해됐죠? 그렇지? 자, 다음에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극한의 성질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네. 뭐라고? 극한값이 존재하면 두 함수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새로운 함수 또한 바로 뭐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뭐한다? y는 fx다라고 하는 게 x는 a에서 연속이고 gx도 연속이고 그럼 두 개 함수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새로운 함수 hx 또한 바로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이든 연속의 성질은 다 동일하다니까 이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안 내기를 바라지만 내는 선생님이 계세요. 못 계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7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옛날 문제를 좋아하는 선생님은, 옛날 모의고사를 좋아하는 선생님은 이 문제를 냅니다. 출제를 합니다. 7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건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과거에는 수능 문제 꼭 한 문제가 이게 나왔는데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지금 없애버렸거든요. 수능에서.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문제입니다. 이 성질의 문제다. 자, 기억을 좀 봐보십시오. 뭐한다? 앞의 값이 존재하고 뒤의 값이 존재하면 여기서 gx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니? 빼주면 되잖아. 지금 뭔 말하는지 지금 이해돼? 아니 리미트 x가 지금 이게 어디로 다가서니? a로 다가서니? 이거의 값이 존재하고 리미트 x가 a로 다가섰을 때 fx 더하기 얼마? 이 gx의 값이 존재하면 이거 빼기 이거 얘 값도 존재한다. 이해돼? 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 gx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참이 된다 이런 소리야. 자, 니은을 또 봐. 뭐 한다고? 값이 존재하면 그러면 니은이 나오기 위해서는 gx가 나오기 위해서는 두 개를 뭘 했겠어? 곱하기를 했지. 그러면 존재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함수 또한 존재한다니까? 그러니까 니은도 맞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값이 존재한다라는 말 참이다 이런 소리야.
디귿은 값이 존재하고 존재하면 gx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돼? 이거 fx, gx 나가 fx 나눠줘야 되지. 근데 나누게 할 때는 어떤 조건이 존재해?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존재하겠지.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다 이런 말의 뜻이겠지. 그 다음에 미울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거의 값이 존재하고 이거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한다? 두 개로 곱하기 한 값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값이 존재한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소리야. 이걸 가지고 이제 수능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존재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버리면 될 것이냐? 존재하는 놈이 제로가 돼버리면 돼요. 얘가 제로고 이 새끼가 존재하지 않아도 두 개로 곱하면 뭐가 돼버려? 0이 돼서 존재할 수 있게끔 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존재한다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된 내용이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 다음 미음은 이거의 값이 존재하지 않고 이거의 값도 존재하지 않으면 뭐한다? 이거의 값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 이런 걸 내가 가르쳐 본 적이 없어. 내가 이론적으로 가르쳐 준 것만 생각해. 아 이게 존재하고 존재하면 두 개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가르쳤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으면 뭐한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내가 가르친 적이 없다. 다만 이 생각을 해야지. 봐봐. 존재하고 존재하면 이거의 값이 존재한다. 존재하고 존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P, 이게 지금 Q란 말이야. 이게 지금 뭐한다? 참이다라고 선 이야기했어. 그럼 뭐가 참이 되지? 대우가 참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이 D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한다? 이거의 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이거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75번 문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지원이가 풀이 줘가지고 아무 대답을 못하거든요. 왜 그럴까?
자, 자료 좀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한번 본 적이 있죠? CN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자, 이거 봐볼게요. 이거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지? x하고 y 자리 바꿈을 하지. y는 3, x는 3, y의 교재 3생지 좀 봐주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3i의 3성 더하기 얼마? 4y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누가 gx라는 소리니? Y. 그렇지. 이 y가 gx라는 소리지.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이 x는 3, gx의 뭐가 돼? 전체의 3성 더하기 4, gx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사실은. 네. 그러면 이걸 gx로 놔줘서 여기에다 대입하는 것이 편리하겠니? 아니면 x를 이거 전체로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리하겠니? 아, 이거 전체로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리하지. 네.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제 이 gx가 좀 쓰기가 좀 귀찮잖아. 그러니까 뭘로 쓰는 게 좋아? 그냥 y로 쓰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이 gx를 y로 쓰면 여기는 4y가 되고 x는 뭐가 돼? x는 a야. 뭐가 돼? 3 y의 3승 더하기 4y 이렇게 됐겠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지, 그렇지? 그러면 x를 0으로 다가서니까 어이 이게 지금 현재 y야. x를 0으로 다가서면 y는 어디로 다가서? x를 0으로 하게 하면 y는 어디로 다가서? 0. 왜 그렇지? 아, 이게 다항함수니까 분모를 0이 되게 하지 않으면 갖다 대입해도 괜찮은 거야. 극한값은 어떤 수를 갖다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니까? 왜? 분모를 0이 되게 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x에다 0 갖다 대입하니까 이 x에다 0을 갖다 대입하면 이 y 또한 0으로 다가서는 거지. 그러니까 이 x 대신에 리미트 y는 0으로 다가선다. 이 말 뜻이겠지.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y가 0으로 다가서니까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인수분해 뭐한다? 인수분해. 그 다음에 뭐하대? 유리화, 통분, 아니면 뭐? 로피탈리 정리. 내 중에 마음대로 쓰면 된다니까? 이해돼요? 네. 뭐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는데. 자, 미분 한번 해볼게. 얼마가 돼? 변수가 y야, y. 그러니까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얼마가 돼? 4. 여기는 대답해. 9 y의 제곱 더하기 4 리미트 y에다 0을 갖다 대입하시오 이런 소리지. 정답은 1이 되겠지. 그 말하는지 이해됐죠? 그치? 자, 그 다음에 79번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어떻게 하라고? 분자한번을 모조리 다 유리화를 하라고. 빨리 한번 해보세요. 0분의 0꼴이니까 뭐하라? 유리화를 하라. 근데 한 번만 유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분자도 유리하고 분모도 유리하라. 이 말의 뜻이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게 왜 나와 이놈아. 0분의 0꼴이잖아 이게. 네. 무리수로 돼 있잖아. 네. 그러니까 유리화라. 자, 저를 좀 보세요. 뭐 잠깐 여담을 이야기하자면 옛날에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4명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4명이 다 잘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공부를 잘했던 애가 카이스트를 갔어요. 그 친구는 지금 하이닉스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하이닉스에 연구원으로 있는데 그럼 4명이 몰려다니는데 뭐 그렇게 갖고 한 명은 연대공대 갖고 한 명은 뭐 이제 재수를 또 했어요. 그 친구를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나중에 재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전화를 받아봤더니 고대 공대를 합격했더라고요. 이게 원래 조금 이렇게 있으면서 경쟁도 좀 가지고 이렇게 하면 결과가 되게 좋아져요.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도태가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 반 분위기가 잘 형성이 돼서 다 좋은 대학을 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이거 볼게요. 뭐가 돼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니까 뭐가 되겠어? 합차 공식을 쓰자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2 더하기 x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 마이너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2 더하기 x. 그런 다음에 뭘 곱하기 했겠어? 이거 더하기 이걸 분자함에 곱하기 했을 거고 분모는 이거 더하기 이것을 분자함에 곱하기 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더 있겠니? 루트 2 더하기 3x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x의 제곱이 있었겠지. 이해됐어? 지금 뭐 말하는지 이해돼? 아, 참 그대로 써주면 이런 소리야. 이걸 A, B, 여기를 C, D 뭐 이거 다 쓰기가 좀 모여서 그래서 여기에다는 뭘 곱하겠냐면 A 플러스 B를 분자함에 곱하겠다는 소리야. 여기에다가 뭐를? A 플러스 B를. 그 다음에 여기에다 뭘 또 곱하게 C 플러스 D를 곱하겠다는 소리야. 뭐를? C 플러스 D를. 이렇게 했다는 소리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A 빼기 B와 A 더하기 B를 해주면 얘가 되고 여기는 C 더하기 D는 얘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뭐가 돼? C의 제곱 빼기 D의 제곱이니까 이거 그대로 써줘야 되겠지. 불러보세요. 2 더하기 3x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2 플러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것에 뭐한다? A 더하기 B를 계산했겠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 2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 2 플러스 x 이걸 이제 계산했다는 소리죠. 따라서 2하고 2가 없어지고 x의 제곱 빼기 x가 되겠지. 여기는 뭐가 된다고? x의 제곱 빼기 x 그러니까 뭐가 돼? x 빼기 그 다음에 여기 2가 없어지겠지. 그러면 x로 묶어줘. 그럼 뭐가 되니? 3 빼기 x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죠? 그치? x로 묶어주면 뭐가 돼? 3 빼기 x 그런 다음에 리미트 x는 0으로 다가서라. x가 0으로 다가서라는 말은 분자문에 똑같이 x라는 인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 인수를 지금 없앴잖아. 그럼 이제 대입해도 괜찮다는 소리. 왜? 0분의 0꼴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대입도 아무 상관이 없다. 0 대입해주니까 여기는 뭐가 되고 3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뭐 0 다 대입해볼게. 0 대입하면 뭐가 돼? 루트 2 그러니까 뭐가 되니? 2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돼? 0 역시 여기도 뭐가 돼? 2 루트 2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지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한 장을 넘어갑니다. 공부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자, 84번 문제 한번 해보시랍니까? 84번요.
자, 저를 좀 봐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런 걸 배웠단 말이야. 자,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라고 그랬지? 이 상수가 플러스면 뭐한다? 무한수 0. 이게 이 상수의 값이 마이너스면 뭐가 돼? 무한수 0인데 마이너스. 다시 한번 두 번째. 자, 상수분의 무한대는 뭐라 그랬지? 상수분의 무한대. 이건 뭐라고 그랬지? 무한대. 당연히 얘는 무한대지. 무한대를 아무리 상수로 나눠도 무한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한소분의 상수는 뭐가 되지? 예? 무한소분의 상수는 뭐가 되냐고.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지. 이 부호가 서로 똑같으면 플러스 무한대. 예를 들어서 1을 0.1로 0.01로 0.001로 나눠보면 뭐가 돼요? 무한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소분의 상수는 항상 무한대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기억을 해야 된다니까, 기억을. 그래야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우리가, 자, 여기서 문제가 지금 이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때는 어떻게 하지? 첫 번째,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높아버리면 뭐가 돼?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두 번째, 뭐가 된다? 분자의 차수가 동차수이면 최후차의 개수가 답이 된다.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라 그랬지? 분모의 최고 차수분의 1을 분자분의 곱하기 하라.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뭐라고? 분자 분모가 서로 동차수일 때는 최고차의 개수가 답이 된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높아버리면 답이 뭐라고? 아, 이놈들아, x의 제곱분의 x,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나가선다. 이게 뭐 답이 뭐냐고. 0. 0이라고. 분자분의 x의 제곱분의 1을 곱하기 하면 1분의 x분의 1. 아, 미치겠네. 얘네들 도대체 공부를 안 하는구만. x의 제곱분의 x의 제곱분의 1을 곱하기 해주면 이건 약분이 되고, 이게 x의 제곱이니까 하나가 약분되고, 무한대분의 상수 어디 있어? 무한대분의 상수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한번 생각을 해봐. 분모의 지금 최고차수는 몇 차야? 5차. 그러니까 m하고 n을 곱하기 했을 때 이게 5차 이하의 다항식이 돼야지만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m하고 n가 자연수인데 그것이 5차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면 돼? 4, 1, 3, 2, 2, 3 뭐가 돼? 1, 4 이렇게 되면 5차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m하고 n이 곱이 이게 5차니까 4차, 3차, 2차, 1차가 돼도 괜찮다니까? 그럼 뭐가 돼? 이거 되니까 답이 0이라는 답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을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 4차가 되기 위해서는 3에 뭐가 돼? 2, 1, 3 그 다음에 2가 되기 위해서는 1, 2 맞아? 2, 1 그 다음에 2가 되기 위해서는 1, 1 뭐 자연수니까 이거 말고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4, 3, 2, 1 뭐 다 하다니까 10개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 말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지? 무한대분은 무한대일 때는 항상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높아버리면 답이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므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뭐한다고? 차수가 서로 동일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답이 된다.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분모의 최고 차수분의 1을 분자분의 곱하기 한다. 무슨 말? 항상 이것만 생각하면 돼. 분모의 최고 차수분의 1을 곱하기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주면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낮아버리면 답은 항상 제로가 될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89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오래 걸리는구만. 자, 저를 좀 봐보십시오. 내가 여러분한테 무엇을 가르쳐 준 바가 있냐면 치환에 대해서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자, x가 어디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선다. 이런 게 있으면 항상 쌤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었냐면 x는 혹은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하라고 가르쳤어요. x는 뭐 무한대로 다가선다 혹은 0으로 다가선다 이런 게 있으면 쌤이 어떻게 치환하라 그랬지?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잘 풀어질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자, x가 3으로 다가선다. 어떻게 치환하라 그랬지? x 빼기 3을 t라고 이렇게 치환해주면 잘 풀어질 때가 있다.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말을 내가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잘 봐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마이너스 x를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보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서니까 t는 어디로 다가서겠어? 무한대로 다가서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세로 써보면 리미트 t는 무한대로 다가섰을 때, 자, 루트 보세요. 이 x는, 이 말의 뜻은 x는 마이너스 t라고 써라 이런 뜻이야. 이 말의 뜻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지? 대답해줘. t의 제곱 플러스 2t 더하기 4 마이너스 t 분의 3 이런 뜻이 되지. 자, 역시 마찬가지야. 이것도 똑같이 해볼게. 리미트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t가 되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서니까 t는 어디로 다가선다고? 무한대로 다가선다고. t는 무한대로 다가선다고. 그대로 해주면 돼요. 자, x의 값 대신에 뭐라고 써라? 마이너스 t라고 써라. 그래서 마이너스 t 더하기 4.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t의 제곱 더하기 3 플러스 얼마 돼? 6t 이렇게 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렇지? 자, 먼저 밑에 거 먼저 한번 해볼게. 분모의 최고 차수는 몇 차니? 1차. 분자는? 1차. 그러면 선생님 문제 어떻게 풀라 그랬지? 분모의 최고 차수분의 1을 곱하기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곱하기 하라? 분자모에 t분의 1을 곱하기 하라 이런 소리야. 그래서 분자모에 t분의 1을 곱하기 해줘. t분의 1을 곱하기 해줘.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고 t분의 4 무한대분은 상수니까 아까 뭐라 그랬지? 무한대분은 상수는 제로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분자는, 자, 이걸 이렇게 전개시킬 거야. 그리고 이렇게 전개시킬 때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 t의 제곱이 돼. 그러니까 여기는 뭐만 남겠어? 1만 남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만 남겠어? 6만 남겠지. 이해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7. 이해됐니? 아니 이놈아, 이렇게 여기를 전개시키면 t의 제곱분의 t의 제곱 되고 t의 제곱분의 3이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이건 제로가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여기는 1만 남는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6이 남으니까 마이너스 7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거 봐. 이건 뭐가 돼?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얘 몇 차야? 1차. 얘도? 1차. 그럼 동일 차수일 때는 이걸 뭘 해줘야 되겠어? 얘를 유리화를 해줘야지. 무리식이 있으니까 뭔 생각을 해. 유리화를 반드시 해야지.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니까 분자모에 계산하니까, 자, 분모는 뭐가 되지? 대답해. 2t 더하기 4분의 왜? t의 제곱과 t의 제곱은 서로 없어지겠지. 그 다음에 뭐가 되지? 3에 불러보세요. 루트 뭐라고 좀 돼 있지? t의 제곱 플러스 2t 더하기 뭐분의 4 더하기 얼마? t 이렇게 될 거예요. 리미트 얼마 돼? t는 무한대로 가시오 이런 소리예요. 분모 몇 차? 분자
그러니까 사실은 최고차이 개수가 답이 된다고 굳이 내가 이제 분자분의 t분의 1을 안 곱해도 이제 알아보고 그러니까 얘는 답이 뭐가 돼? 2분의 3이 되고 최고차이 개수는 여기는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 왜 그렇지? t가 안으로 가면 t의 제곱분의 t의 제곱 t분의 2 t의 제곱분의 4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얘는 둘 다 0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되므로 답은 여기는 3.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알파벳 파이 값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어이, 선생님이 지금 뭘 가르쳤지? 치환에 대해서 지금 가르쳤어요. 자, 이걸 한번 더 해봅시다. 자, 9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학교에서는 별 볼 일 없이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답 나왔어? 다행이다.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자,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x가 무한대로 나갔습니다. 이런 어떤 형태가 보이면 이렇게 치환하면 문제가 쉽게 풀어지는 경향이 있다. 항상 이렇게 풀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 꼴이 n제곱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뭐를 x분의 1을 t라 치환을 해봐봐.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나가서니까 t는 어디로 나가서겠어? 0으로 나가서겠지, 그치? 무한대분은 상수니까 t는 0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리미트 t가 0으로 나갔었을 때 잘 보세요. 아,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은데? n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지? 그러면 n분의 1을 t라고 치워.
자, 그렇다면 당연히 뭐라고 n은 t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좀 표현할 수 있어? 뭐가 돼? t의 제곱분의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f의 n분의 1이다라고 하면 t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 2t 빼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그래. 이거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이것도 제곱이니까 이것의 전체의 제곱 이게 맞겠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 어디서 많이 본 놈이긴 한데 뭐지? 도함수의 기본 성질이지, 그렇지? 도함수의 기본 성질인데 실제로 대입해보면 0분의 0꼴이잖아. 0분의 0꼴이면 뭐 하나 그랬어? 아니 미분하면 된다니까. 록타르 형태를 쓰면 된다니까. 몇 번을 이야기해. 자, t가 0으로 나왔으니까 변수는 t야.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니까 얼마나 돼? 1분의. 자, 이거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얼마나 돼? f에 2t 빼기 1 프라임. 그 다음에 속미분을 해야 돼. 이 속에 미분해 주니까 얼마나 돼? 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f-는 상수야. 미분해 주면 제로가 되겠지. 그러니까 리미트 t에다 0을 갖다 대입하시오. 이런 소리야. 자, 따라 계산해 주니까 0 갖다 대입하니까 뭐가 되겠니? 2f 프라임 마이너스 1. 이것의 제곱인가요? 자, 그러니까 이거 0 갖다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니? 4f 프라임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이제 미분 한번 해봐 볼게요. 미분 시켜주면 어떻게 되지? 2x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4 되겠지? 마이너스 4의 제곱 16에다 4로 곱하면 64. 답은 그래서 64 이렇게 되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에 98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A로 다가선다는 건가요? 네. 참 눈이 안 보이는 참. 자, 저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x에다 a를 대입해봐 볼게요. a를 대입했다니까 분모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자가 뭐가 되지? 0이 되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바로 이 b가 제로가 돼야 돼. 근데 b가 제로가 되지 말아라고 좀 돼 있잖아. 네. 따라서 우리가 분자가 0이므로 분모 또한 0분의 0꼴이 나와야지만이 0분의 0꼴을 소거한 다음에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할 거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렇지? 그래서 위에 이제 분자가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봐요. xx, 4a 둘 다 음수. 따라 분자는 뭐가 돼? x 빼기 4, x 빼기 얼마? a. 분모는 갖다 대입하면 분모도 0꼴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 a 빼기 6. 이게 뭐 2, 3?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뭐가 돼? a 빼기 2, 3 어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야. 그럼 a 플러스 2 뭐가 돼? a 마이너스 3 뭐 리미트 얼마가 돼? x가 a로 다가선다. 뭐 이게 사실은 이미 이제 나는 대입을 할 거야. a를. 어이, 뭘 대입할까? 이제 a를 대입을 할 거야,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0이 돼버리므로 이게 0이든 혹은 이게 0이든 뭐가 0이 돼야 돼. 그래야 0분의 0꼴을 소거한 다음에 뭐 할 거야? 이제 또 대입해서
뭐가 돼? 극한값을 구하겠지. 네.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첫째 A가 뭐이거나 마이너스 2이거나 둘째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겠지. 내용 여기가 이해됐니? 네. 그러면 자 A가 마이너스 2라면 이제 분자물이 어떻게 되겠어? 이거하고 이것인지 없어지겠지. 이해됐어?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A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뭐가 되니? A 빼기 3분의 A 빼기 4 맞죠? 네. 네. 이것이 뭐가 된다고? B가 된다 이런 소리야. 네. 그렇죠? 네. 이럴 때 A 더하기 5B의 값을 구하라. X가 A가 됐을 때 A는 상수가 되고 B는 뭐 어떻게 된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B가 지금 양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A 빼기 3분의 A 빼기 4가 B가 양수가 될 수 있어? 네. 저번에 진짜 될 수 있어요? 네. 대입을 해볼까? 네.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여기 뭐가 돼? 마이너스 6인가? 아 그래 5분의 6이 되는구나. B가 지금 양수하다라는 이 조건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빠질까요? 아니면 이쪽으로 좀 펴놓을게요. 우리 지원이는 항상 좀 덥잖아. 너는 맨날 춥고 그치? 항상 보고 그래. 자 A가 지금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이거 0분의 0꼴을 소거가 됐으면 이제 대입해도 괜찮다 이런 소리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대입을 해주니까 1항 되니까 5분의 2. 이게 그럼 답이거든요. 뭐 답을 더 이상 구해야 될 이유가 없네.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5, B니까 뭐가 돼? 6. 두 개로 더해주면 되겠죠. 오늘의 거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101번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무한대인가요? 마이너스 무한대인가요? 무한대요. 무한대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자료 좀 봐보세요. 자, 마이너스 2를 대면니까 분모가 뭐가 되지? 0. 그러니까 분자 또한 0꼴이 나와야지만이 극한값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라니까. 여기서 A, B, C는 자연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 마이너스 2를 갖다 대면 제로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첫 번째 불러보세요. 1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0이 되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0분의 0꼴이 나올 때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푸라고 그랬지? 아, 그렇잖아. 네 가지 인수분해 유리와 통분 롭타리 정리. 근데 롭타리 정리가 제일 편리하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변수가 x잖아.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미분해주니까 얼마나 돼? 1분의 미분해주니까 얼마나 돼? 6x 더하기 a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x에다 마이너스 2를 갖다 대줘도 괜찮아. 왜?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c의 값이다.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뭐가 되니? a 빼기 12. 그러니까 일단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일단 10이 나왔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다음에 이거 잘 봐. 이게 1차식이고 얘도 1차식이야. A는 지금 무슨 수야? 자연수야. 양수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A를 뭘 해줘야 되겠니? 1차식 빼기 1차식이니까 뭐 해줘야 돼? 유리화. 무리식 나와 있으면 유리화라고 수천 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아직도 이해 못해. 그러니까 이걸 합창공식으로 써주면 여기는 뭐가 돼? AX의 제곱 더하기 16X가 되고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16X가 되고 분모는 뭐가 돼? 루트 AX의 제곱 더하기 16X 더하기 루트 AX의 제곱 더하기 빼기 16X 리미터 X는 뭐 한다는 것이요? 이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 없어져. 분모 최고 몇 차식이니? 1차. 분자 또한 몇 차니? 32x니까 1차겠지. 그러면 최고차인 개수가 답이 된다니까. 원래는 분자면 똑같이 1차니까 x분의 1을 분자면 원래 똑같이 곱하기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x분의 1이 안으로 들어가면 x의 제곱분의 1이 되니까 루트 a, 여기도 루트 a만 남겠지. 뭐가 된다고? 2 루트 a분의 여기 뭐가 돼? 32 뭐가 돼? 아니 16 이게 16x 아니야? 16x지? 16x하고 여기 더하기 16x니까 뭐가 돼? 32x 거기다 x분의 1을 곱하기 하니까 뭐가 돼? 32가 됐을 거야. 얘가 바로 c가 된다 이런 소리겠지. 이해됐니? 얘가 얼마나 돼? 16 그래서 c 대신에 a 빼기 12를 갖다 대입해 볼게. 그렇죠? 루트 a분의 16 여기 c 대신에 a 빼기 12. 아 이게 또 이런 게 나오니까 아 귀찮네. 혹시 4 안 될까? 뭐가 될 것 같아? 16도 안 되고 아 이거 진짜 풀어야 돼? 아 미쳐버리겠네. 이거 A 빼기 10이 맞죠? 그렇죠? 네. 아, 자 이거 제곱을 할게요. A분의 256인가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24A 더하기 얼마? 144. 아니 이거 대충 대입해서 답 안 나와? 16을 대입하면은 32C 잠시만요. 이거 이렇게도 괜찮겠구나. 이거의 값이 이거의 값하고 같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볼게. 역시 똑같은 내용이네. 결국 이 내용이죠, 그렇죠? 네. 이거 진짜 피곤한데. 할게요, 해요. 이 숫자 계산 이거 지금 돼? 아니 자연스러로 이게 10이 되는 거 맞아? 나 이게 12가 되는지 이것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미분을 시켰어. 1분의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여기 마이너스 2로 하는 거 맞죠?
마이너스 12, a 빼기 12. 아, 맞네. 아, 이게 진짜 환장 같네. 알겠습니다. 해봐야죠, 그러면. a를 곱하기죠. 뭐가 돼요? 차스. a의 3선 24a에 되고 플러스 얼마? 144a 마이너스 256 어근 제로. 뭐 대하면 제로가 될 것인가? 이 내용이죠, 그렇죠? 우와, 이거 숫자 보이긴 뭐입니까? 16번. 아니 16을 대입해주면 16 돼버리네. 왜 대답을 안 해줬어요? 아니 아까 나는 16을 대입할까 하다가 숫자가 안 나온 거야. 머릿속에 계산해봤으니까 16 대입이면 뭐가 돼요? 4 이건 대충 완전 정읍 숫자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8을 대입하면 루트가 생기잖아요. 2루트 2 막 이런 게. 근데 이게 딱 봐도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까 내가 16을 머릿속에 대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작은 곱하기 틀린 거야. 순간적으로 계산을 잘못했구나.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럴 때는 뭐 하는 거야? 대충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얼마가 돼? 16. A가 16이 되면 C는 얼마가 되냐? 4가 되고 여기에 대입해주면 B값도 나오겠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제가 먼저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숙제는 101번까지 제가 예습 배우라는 소리는 진짜 안 합니다. 하지만 복습은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요? 44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내일 12시 반이잖아요. 44번부터 101번까지 문제를 본인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오늘 문제 푸는 것 중에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솔직히. 내일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를 들어가요? 서술형 문제로 들어가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겠다. 뭐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시면 계속 똑같아요. 거의랑 계속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서울을 가보면 서울권에 가보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오늘 정부에서 발표가 났는데요. 전남대 저기 학비 무료로 하겠답니다. 네. 좋아. 돈 한 푼도 안 내게 하겠대요. 공짜로 다니게. 이게 각 지방에 거점 대학들이 있거든요. 공짜로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서울에 뭐하러 가요? 서울에 저기 한양대 막 이상 못 갈 바에는 전남대 가는 게 낫지. 솔직히 안 그래? 뭐 중경외시까지는 괜찮겠다.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외대 정도면 건동 홈까지 그래. 거기까지만 가고 그 밑에 갈 바에는 다 뭐야? 부산대, 아니면 뭐 어디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이런 데 가는 게 좋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특히 전남대는 뭐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거기에 나오면요. 지금 그쪽에 반도체 공장이 800조 원짜리가 들어와요. 800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감도 안 오겠지만 저기 지금 수도권에 짓는 평택에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거만큼 큰 그런 대도시가 새로 생겨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뽑아? 전남대 학생을 먼저 뽑아요. 전남대 학생들을 먼저 뽑은단 말이에요. 전남대 뭘로 가면 돼요? 내가 연구원으로 못 가면 뭐로 가면 돼요? 생산직으로 가면 돼요. 뭐 반도체 생산직이 뭐 무슨 물건지고 이런 건 줄 아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성과가 막 몇 억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생각을 좀 해보시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잖아요. 뭔가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1 때처럼 그대로 흘러가면 뭐 인생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뭐 어떻게 변화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직 젊었잖아요. 뭔가가 이제 에너지도 있고 뭔가 좀 바뀌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보고 고민을 하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이제 이렇게 될 형성이 됐으면 조금 좀 이제 동화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불편하다 하면 다 불편한 거죠. 항상 불편한 거죠. 사람이 그렇게 발전이 어떻게 발전이 돼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이 분위기도 좀 개선하고 모르면 좀 물어보고 남아서 물어보고 가고 뭘 말해 제가 뭔가를 닫혀놓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항상 저는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거의 다 들어줄걸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세요, 저한테.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내일 12시 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